2026년 5월 20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조용하지만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 전기차 혁명을 시작한 두 차량의 마지막 양산 모델이 인도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영진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이 행사는 단순한 고별식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캡, 옵티머스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 이 영상에서 그 세 가지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델 S가 만든 세계. 먼저 왜 모델 S와 X가 지금도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80%는 모델 Y입니다. 모델 S와 X의 비중은 합쳐도 4%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모델의 단종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요? 이날 라스 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발언이 핵심을 찌릅니다. But I think that set the foundation for like what we do with energy stuff, supercharging, even Optimus, like having a lithium-ion battery that can do that stuff. Really started with Model S. 테슬라는 14년 동안 모델 S 라인 하나에서 출발해 이 모든 것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경쟁자들이 단순히 좋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테슬라를 추월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는 갑자기 등장한 제품이 아닙니다. 모델 S가 14년 동안 쌓아온 기술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사이버캡 숫자가 말하는 것. 이날 행사에서 라스 모라비가 공개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놓쳐선 안 될 데이터입니다. Speaking of efficiency, that is the most efficient EV that has ever been certified and built. So it's 165 watt-hours a mile, which was like half of what we started Model S with. It's kind of crazy to think we've gotten that far over the time. Yeah, Cybercab is going to be next level.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공개된 사이버캡 배터리 용량 48kWh 기준, 사이버캡은 약 290마일, 468km, 같은 용량으로 모델 Y는 200에서 208마일, 322에서 335km 주행 가능합니다. 28에서 31%의 전비 개선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을 떠올려보세요. 운전기사 인건비가 없는 대신 가장 큰 운영비는 전기요금입니다. 월드 베스트 셀링카 모델 Y 대비 전력 효율이 28% 높다는 건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전기를 그만큼 덜 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조적 비용 우위입니다. 구조적 비용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빛납니다. 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Yeah, Cybercab is going to be next level. Yeah, really what we people don't understand. That car is going to be, yeah, a lot. It's going to be everywhere. Basically, it's yeah. But we're standing here at the end of line.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날 라스 모라비는 사이버캡 생산이 이미 몇 주 전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규제 환경이 성숙하는 속도와 사이버캡 배치 속도 간의 간극, 이것이 향후 12에서 18개월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좋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 경제성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의 손익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출에서 전기요금, 보험, 청소와 정비, 자본 비용을 빼면 마진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고정비가 보험과 자본 비용이라면 운영 단계에서 매일 줄일 수 있는 변동비는 전기요금입니다. 사이버캡의 28% 전비 우위가 매 마일마다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비 차이만으로도 하루 단위의 마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도시 단위로 수천 대, 수만 대로 늘어난다면 그 격차는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함께 곱해집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웨이모 6세대 드라이버는 차량 한 대에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 카메라 13개, 총 23개의 복잡한 다중 센서 스택을 탑재합니다. 반면 테슬라 모델 Y는 외부 카메라 8개, 실내 카메라 1개, 총 9개의 카메라가 전부입니다. 사이버캡은 여기에 트렁크 내부 카메라가 추가되어 총 10개로 추정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웨이모는 이미 5세대에서 6세대로 오면서 센서 수를 42% 줄였는데도 차량 한 대당 카메라 13개,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를 유지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은 하드웨어 포 기준 26년 말 500만 대 초반가량이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쌓고 있는 양산 차량 위에 소프트웨어를 얻는 방식입니다. 같은 자율주행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지만 가는 길의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비용 구조의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이버캡의 마일당 165Wh는 단순한 엔지니어링 성과를 넘어 사업 모델의 설계로 읽힙니다. 단위 경제성의 격차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리몬트 공장이 바뀐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발언은 지난 1분기 일론의 발언을 재확인한 프란츠 수석 디자이너의 말이었습니다. But we're standing here at the end of line of what was S and X and will now be Optimus. Right. So next time you come back and stand in this place full of robots. Yeah.
Yeah, I guess Yeah. we'll be maybe handing over some of the first Optimus. Handing over the first Optimus Optimi. right here, yeah. Yeah. Well, Optimus will just hand itself over, I There you guess. go, yeah. You know? 상징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모델 S와 X를 만들던 그 생산 라인이 옵티머스 제조 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리시 찬드라 차량 엔지니어링 리드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Since I was thinking about Elon, if you look at Fremont factory, right, we built the most number of cars in any automotive factory for last 4 years in a row. I think sometime probably end of next year we'll be building the most number of bots ever built on the Western Hemisphere of the world. You know, so definitely it's going to be exciting, amazing, abundance future. So. Fremont 그리고 일론은 이날 지난 24년도 주주총회 이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Yeah, I mean, Optimus is going to be. I mean, my prediction is Optimus will There you be the biggest product ever of any kind. So, so we're making way for Optimus. We're making way for Optimus, and sunsetting S and X for something very big. Like I said, biggest product ever, which will be Optimus. Yeah, it's, S and X are just super great products, and we're just making room for an even greater product, which is going to be pretty amazing. 여기서 핵심은 of any kind라는 표현입니다. 자동차 중 최대가 아닙니다. 로봇 중 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자동차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에서 옵티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위험 업종 자동화. 이 수요는 구조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수십 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쌓은 제조 노하우와 AI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직접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팔리는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이른바 6톤 미만의 라이트 비컬은 약 8,830만 대 수준입니다. S&P 글로벌 데이터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대당 평균 판매가를 약 3만 달러로 잡으면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는 약 2조 6,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 세계 인류가 노동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IMF 월드뱅크 자료 기준으로 26년도 예상 글로벌 GDP는 약 126조 달러,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소득 분배율 50에서 60%를 적용하면, 즉 전 세계 노동비용 시장은 63조에서 72조 달러, 자동차 시장의 23배에서 2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들어가려는 시장은 자동차가 아니라 노동시장입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조하는 회사, 레이버 에저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 크다가 아닙니다. 그 비전을 실제로 생산 라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몇 곳이나 되느냐입니다. 일론은 2025년 1분기 올 핸즈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hink it'll be 10 times bigger than the next biggest product ever made. Like that level. So this year we hopefully will be able to make about 5,000 Optimus robots. We're technically we're aiming for enough parts to make 10,000, maybe 12,000. But since it's a totally new product with totally new, like everything is totally new, I'll say like we're succeeding if we get to half of the 10,000. Now, but even 5,000 robots, that's the size of a Roman legion, FYI, which is like a little scary thought, like a whole legion of robots. I'd be like, whoa, okay. But I think we'll literally build a legion, at least one legion of robots this year. And then probably 10 legions next year. And I don't know, it's kind of a cool unit, units of legion. So probably 50,000-ish next year. And then it's probably I'm hopefully ready for Optimus to be used outside of Tesla-controlled environment, or maybe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second half of next year sometime. So I think that sounds about right. Probably second half of next year is when they'll be available, and then we will offer Optimus robots first to Tesla employees. So you guys get the priority.
there are some pluses and minuses to that, you know, because it's probably have a few bugs, but it's going to be very cool. You'll want to invite your friends over and say, check this out. So that's the other questions. 2024년 주주총회에서는 더 장기적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Like I think that the ultimate ratio of, you say, how many super useful humanoid helper droids do you want? Like, who doesn't want a C-3PO? You know, but a C-3PO plus R2D2 plus, you know, plus. It would be pretty awesome. I think everyone in the world is going to want one, like literally everyone. And then there will be obviously robots in industry, making stuff, and so I mean I think the ratio of humanoid robots to humans will probably be at least 2 to 1, something like that. 1 to 1 for sure. So which means like somewhere on the order of 10 billion humanoid robots, maybe 20 or 30, and so then it's like, okay, well, let's say, you know, you kind of make, let's say the build rate is, I think the build rate will be probably something ultimately like 1 billion a year, humanoid robots, like actually. And if Tesla just has a 10% share of that, and it might be a lot more than 10%, and there's, you know, we make like 100 million Optimus units a year. I mean, for reference, the auto industry is roughly 100 million vehicles per year. So that, you know, sort of similar ballpark, at least within an order of magnitude.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은 2026년 6월입니다. 일론이 2025년 초 제시했던 5,000대, 2026년 5만 대라는 목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론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5,000대를 만들 수 있다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다. 참고할 전례가 없는 산업에서 타임라인이 밀린다는 것은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발표 후 3-4년 지연됐고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는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초과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제조 방식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처음 제시된 일정과 실제 사이에 항상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표한 타임라인을 딱딱 맞춰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방향성과 일정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일정에 대한 확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프리몬트의 라인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방향성의 증거입니다. 그 속도가 언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할지는 앞으로 몇 개 분기의 실적이 말해줄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시적인 문장을 남긴 것은 라스 모라비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최고의 모델 S는 언제 나오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 내일의 모델 S는 오늘보다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러나 이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모델 S다. 투자자로서 이 발언은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혁신 기업은 끝없이 현재를 개선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에서는 과거의 제품을 멈추고 더 큰 미래로 자원을 집중합니다. 일론은 단종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 답했습니다. Yeah, I mean, people are probably wondering, hey, well, why are you sunsetting this incredible product? You know? Yeah, It's like, we got a better with one. What's wrong with you? You know, type of thing. Well, the reason is that the future is very much autonomous. So Model S and X have had an incredible run, but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And I do think the value of used S and X's will be very high in the future. But the future is very much autonomous. The future, it's going to be fairly unusual for people to drive themselves around. And over time, I think the vast majority of cars will not have a steering wheel or pedals. Right. You know, and driving a car will be kind of like, you know, riding a horse today, which is like people do ride horses, of course, but usually not to work, you know. 일론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있는 자동차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란츠의 마무리 발언이 이 맥락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모델 S와 모델 X가 전기차의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로봇을 설계하고 엔지니어링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위한 질문들. 이 행사의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짚어야 할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델 S와
X 단종이 매출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 판매 비중이 4% 내외라고 해도 이 두 차량은 테슬라에서 평균 판매가가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매출 기여도는 판매량 비중보다 큰 6% 정도 추정됩니다. 단종 이후 공백을 사이버캡과 옵티머스가 얼마나 빨리 채우는지가 다음 몇 개 분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 타임라인은 유동적입니다. 참고할 전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비즈니스를 향한 테슬라의 일정과 실제 실행 사이에는 간극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내년 말 서반구 최대 로봇 공장이라는 목표 역시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일정에 대한 확신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의 가치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의 멀티플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비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토요타 2,700억 달러, 현대차 890억 달러, 포르쉐 에이지 500억 달러, 메르세데스 500억 달러, 폭스바겐 460억 달러, BMW 420억 달러, 기아 400억 달러. 이 빅7을 모두 합하면 약 5,700억 달러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약 1조 4천억 달러. 빅7 합산의 약 2.4배 수준입니다. 시장은 이미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성공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행사의 발언들이 새로운 정보인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의 재확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어떻게 내리는지가 같은 행사를 보고도 다른 투자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델 S와 X의 단종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원 재배치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출 6%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숙제가 남습니다. 둘째, 사이버캡의 마일당 165Wh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비용 구조 설계입니다. 효율성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셋째, 옵티머스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국 완성차 빅7의 시총을 모두 합쳐도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테슬라의 시총에서 옵티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시장의 20배가 넘는 글로벌 노동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모델 S와 X의 고별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 바닥 위에서 경영진이 직접 선언한 것은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레이버 에저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행사가 그냥 흘려보낼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